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다이빙 여행 갈 때 장비 싸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 데 이어 오늘은 다이빙 갔다 와서 장비를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올바른 세척과 보관만 이루어진다면 다이빙 관련한 장비들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 저희가 보통 프리다이빙을 나가거나 피싱을 나갈 때 사용하는 장비들이 쫙 놓여 있는데요. 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창기부터 거의 한 10년째 사용하고 있고, 수트도 지금 이 알레한드로 마리나 수트 같은 경우에도 최소 지금 5년이 넘었고, 사실 제가 초창기부터 구매했던 입실론 수트라든지 마리나의 서핑 수트 10년이 넘은 수트들도 아직 깨끗하게 하나도 찢어진 곳 없이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다이빙을 갔다 왔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 다이빙 장비를 어떻게 세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사항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는 여러분이 다이빙샵에서 세척을 하시던, 집에서 세척을 하시던, 호텔방에서 세척을 하시던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빙 장비 깨끗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 민물에 충분히 오랫동안 담궈서 소금기를 빨리 빼준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절대로 땡볕 아래에서 말리지 않는다. 항상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말려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장비는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책임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리핀 같은 곳에서 황제 다이빙 하다 보면, 특히 스쿠버 다이빙 하다 보면은 다이빙 딱 끝나고 올라오면 아이언맨 조립 해제해 주듯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자자자자자 다 빼주죠. 그리고 바구니에 다 담죠. 몰디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음날 아침 6시 다이빙 출발이니까 룰루랄라 술 먹고 놀다가 나갔는데 장비가 파손돼 있거나 덜 말라 있거나 한국 가려고 짐 싸려고 봤는데 BCD에서 혹은 SMB에서 물이 줄줄 나온다거나 수트에 곰팡이가 쓴다거나 수트가 찢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다이빙샵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순 없어요. 그래서 다이빙 장비를 정말 오랫동안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들 개인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세척하고 보관하고 챙기셔야 한다는 거, 요 3가지 원칙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물이 필요하겠죠? 야, 이제 저희도 이런 본거지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께 진짜 널찍한 곳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일반 가정집에서 세척을 하신다고 하면은 매번은 아니더라도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먼저 물을 받고요. 요거는 주방세제인데요. 실제로 주방세제를 소량 사용하셔도 괜찮고 샴푸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실질적으로 요거를 조금 타주는 이유는 일단은 수트나 기타 등등 다른 데서 나오는 냄새를 제거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얼굴에 묻어있는, 우리 몸에 묻어있는 유분을, 때를 우리 다이빙 장비로부터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누를 소량 풀어서 비눗물을 사용하시던, 샴푸를 사용하시던, 바디워시를 사용하시던, 주방세제를 사용하시던 사실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조금 물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소량이면 됩니다. 뭐 굳이 많이 넣으시면은 오히려 헹구고 나서도 다시 민물에 헹궈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좀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아주 조금 한 숟갈도 한 숟갈? 티스푼으로 한 숟갈도 안 되는 분량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물을 강하게 틀어서 거품을 많이 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샴푸를 쓰는 게 가장 향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뭘 쓰시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물이 받아지는 동안에 장비 세척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수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오프렌 수트를 입었다고 하면은 다이빙 끝나고 오면 수트가 사실은 뒤집혀져서 안쪽에 고무면이 바깥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말릴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말릴 때 우리가 좋은 네오프렌을 사용한다면은 안쪽과 바깥쪽에 고무주머니처럼 물 투과가 거의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말릴 때 바깥쪽만 말리고 그냥 둔다면은 안쪽에 물이 하나도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수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그냥 훌렁 허물 벗듯이 벗었을 때 안쪽 면이 드러났다, 그냥 이대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좀 안 좋은 네오프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팎에 물이 엄청 잘 투과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충 던져놔도 안쪽까지 잘 마르긴 하는데, 저 사실 체온 보호하는데도 별로 좋지 않고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스피어피싱용 수트, 프리다이빙 수트, 뭐 부샤, 오머, 크래쉬, 살비마 이런 데서 나온 수트들, 입실론 이런 수트들 같은 경우에는 네오프렌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바깥쪽 면, 안쪽 면을 따로 말리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핀인데요. 핀 같은 경우에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 체결 부위예요. 여기를 항상 다이빙이 끝나자마자 민물에 잘 헹궈주고 소금기를 빼준 다음에 잘 말려준다면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녹이 슬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 물기를 안 닦아준다든지 바닷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햇빛에 바닷물이 남아있는 채로 말린다든지 하면은 금방 녹이 슬어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나사가 찐빠난다고 하죠. 여기가 뭉개져가지고 나중에 교체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물에 푹 잠길 정도로 넣어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스노클 그냥 담그면 되는데요. 보통 여자분들, 그 다음 선크림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나 비비크림이라거나 얼굴에 뭐 바르시는 분들은 요 마스크 스커트 쪽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이건 물에 담갔다 뺀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넣으면서 싹싹싹싹싹싹싹싹싹 닦아서 마스크 스커트 안쪽에 남아있는 화학물질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처럼 이런 미러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안쪽은 강한 수압으로 닦아주거나 안쪽은 문질러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수돗물에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바깥쪽 면을 댄다든지 이 바깥쪽 면이 수조 혹은 다른 장비들과 부딪힌다든지 한다면은 여기 코팅이 벗겨져서 굉장히 흉해져요. 자국이 난다든지 코팅이 벗겨져서 동그랗게 무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깥쪽은 항상 조심스럽게 가볍게 손으로만 닦아주시고 안쪽은 일반 마스크와 전혀 상관없이 같이 두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마스크 빈 케이스에 항상 넣어서 물에 담길 때도 요 렌즈 바깥쪽 면이 벽에 부딪히거나 다른 장비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요 상태 그대로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웨이트와 웨이트벨트 그대로 물에 풍덩 집어넣다가 그대로 꺼내면 되는데요. 저희가 스피어피싱 하듯이 요런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웨이트벨트에 뭔가 칼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은 요 칼은 넣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물속에 담가둘 때는 칼집에 넣은 채로 담가둬도 되지만 말릴 때는 반드시 빼서 칼날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칼 자체도 녹이 슬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통 다이빙 컴퓨터나 고프로 같은 경우에도 종종 좀 흠집에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면은 특히 나는 카메라나 마스크 같은 거 넣는데 다음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무거운 웨이트벨트 같은 거 풍덩풍덩 넣어버리면은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런 마스크 케이스에 넣어서 기스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는 편인데, 사실 이런 마스크 케이스 같은 경우에 물에 들어가면 이게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으면 물속에서 뒤집힌다거나 다른 장비 사람들이 뒤적뒤적거릴 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파우치입니다. 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스타 360 구매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던 극세사 파우치인데요. 다이빙 갈 때 배에서도 그렇고 장비 세척할 때도 그렇고 요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물속에 담가두면은 확실히 이 렌즈 면이 보호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파우치 하나 때문에 인스타 360을 사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요런 파우치를 이용해서 인스타 360이라든지 뭐 오즈모라든지 요런 카메라들, 다이빙 컴퓨터라든지 요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쯤은 어디선가 구해서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 중에 SMB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 스노클링 하는 사람 1인 1팀당 1 SMB는 꼭 차고 가자고 좀 캠페인을 하고 싶긴 한데, SMB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았던 그냥 물에 담궈버리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장갑이나 네오프렌 삭스 신으시는 분들 뭐 굳이 뒤집고 펴고 할 거 없이 그대로 수조 속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자,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물건이겠지만 스피어피싱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스피어건 하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해외에 계시는 분들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스피어건도 굉장히 잘 닦아줘야 합니다. 여기 트리거 부분, 세이프티 부분, 이 부분들이 다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그래서 요 틱나무는 둘째치고 요런 쇠로 된 부분들은 반드시 피싱이 끝나자마자, 다이빙이 끝나자마자 물로 충분히 헹궈 주셔야 되는데 요런 게 통째로 들어갈 만한 큰 공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기름막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세제에 그대로 넣게 되면은 그 틱오일, 기름막이 벗겨져요. 그 기름막이 벗겨진다거나 이 나무 속에 들어있는 기름층이 빠지게 되면은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 나무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다이빙 장비 씻을 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세제를 넣었다면은 절대 스피어건도 함께 담궈선 안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무 호스를 이용해서 수압을 높여서 요 구석구석 물이 침투할 수 있도록 강한 수압으로 소금물을 벗겨내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척을 할 때는 반드시 샤프트를 몸체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이 나무 몸땡이와 샤프트를 따로따로 세척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번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물건이 섞이는 게 싫다거나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물건이 섞이거나 파손될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쉬백 추천드린다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 만약에 사람이 많다? 이 메쉬백 안에 다 넣어놓고 지금 저 수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이 다이빙 장비들, 바닷물을 충분히 뺀 장비들을 말려줄 건데요. 사실 이렇게 만졌을 때 미끈미끈한 느낌이 강하지 않다면은 뭐 사실 그대로 말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꺼내실 때 간단하게 물로 좀 헹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SMB 같은 경우에는 펼쳐서 이 안쪽에 물이 들어가 있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물을 빼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말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척을 마친 장비들을 이제 보관을 할 텐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거창한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집에서라면은 그냥 벽에 한 구석에 세워둔다든지 어디 좀 그늘진 곳, 햇볕을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이빙 리조트라든지 호텔에서도 햇빛 안 닿는 그늘진 곳에 잘 말려두고 실내라면은 에어컨을 제습 기능으로 켜서 물기를 최대한 빨리 날리는 게 중요하고 수건 같은 게 좀 여유가 있다면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말리면 훨씬 좀 빠르게 말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핀을 거치할 할 텐데요. 이 핀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에도 그렇고 요 립과 블레이드 사이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핀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지만 한번 세척하셨다면 좀 뒤집어서 한동안 세워두고 말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나머지 장비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그늘진 곳에 물기가 잘 빠질 수 있는 공간에 올려둬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잘 올려둬서 물기만 잘 마를 수 있도록 보관하면 되고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윗면이 올라가도록 아래쪽에 있는 물기가 빠지도록 렌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윗면이 위로 가도록 잘 배치를 하면 되는데 요 스노클은 요 안에 물기가 있어서 곰팡이가 쓸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물기를 잘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걸 수 있는 곳에 빨랫줄이라거나 혹은 뭐 우리가 주방에 수건거리라거나 화장실에 수건거리 같은 곳에 이런 식으로 걸어두면 이쪽에서 물기가 다 빠져 나옵니다. 자, 사실 말리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수트예요. 일단 SMB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식으로 걸어둬서 물기를 빼고 잘 말리면 되는데 요 수트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이빙 끝나고 훌러덩 허물 벗듯이 수트를 벗으면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안쪽 면, 뒤집어져 있는 그대로 안쪽 면을 말리고 그 다음에 바깥쪽 면을 말리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빙 샵을 가거나 다이빙 리조트를 가거나 혹은 집에서 수트를 보관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옷걸이를 끼워가지고 수트를 보관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랫줄이라거나 행어가 있다면은 그냥 그대로 걸어 주세요. 이 상태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이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냐면은, 일단 수트가 잘 늘어난다는 생각들에 직원들이 수트에다가 옷걸이를 이쪽 목 쪽으로 집어넣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네오프렌 수트는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가 아주 고가의 넓적한 옷걸이가 아니고 일반적인 철사로 된 옷걸이나 이런 플라스틱 옷걸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네오프렌에 살짝 긁히기만 해도 바로 찢어집니다. 지금은 조금 젖어 있어서 잘 늘어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이런 날카로운 부분에 스친다면은 바로 수트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걸이, 수트를 옷걸이에 보관하는 건 집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특히 수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귀찮다고 직원들한테 맡기고 다이빙샵에 두고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수트를 이 봉에 걸쳐두고,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로타처럼 날씨가 좋다면은 햇빛을 안 받아도 30분이면 다 마를 거예요. 수트를 확인해주고 수트 안쪽 면이 다 말랐다 그러면 그때 다시 뒤집어서 바깥쪽 면을 말리시면 됩니다. 프리다이빙 장비 최소 10년 동안 사용하는 법.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다이빙이 끝난 후에는 민물에 넣어서 소금기를 빼준다. 이때 좀 냄새가 난다거나 좋은 향이 필요하다거나 뭔가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은 샴푸, 바디워시, 세제, 주방 세제를 아주 소량만 섞어준다면 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이빙 장비는 절대 햇볕에 내놓지 않는다. 반드시 이런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 세 번째, 자기 장비는 무조건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세척하고 자기가 보관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요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저희처럼 매일 10년을 다이빙을 하더라도 여전히 새것 같은 장비들로 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